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짝 매운맛 버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매운맛.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불편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제가 종종 분양단지에 대해서 청약해도 돼요? 안 돼요? 이 시리즈를 올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청약단지가 있는데 이거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는 제 소신껏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지들은 이거 넣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약간 고분양가 같아 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넣어봐 라고 소신껏 이야기하는 단지를 알려주어도 제 지인들도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진짜 여기 넣어도 되는 거 맞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넣어도 돼? 그냥 나 다음에 넣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 지인들 뿐만 아니라 댓글들도 제 영상에 자주 달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던 매교역 펠로시드 청약해요 말아요 요 시리즈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9억이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사는 게 낫죠. 9억이면 좀 더 보태서 광교를 사지 저기 분양을 왜 받음? 크크,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 9억이면은 다른 곳 더 좋은 곳이 물론 있겠죠.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최선이 아니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테니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아무것도. 이런 마인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교 펠루시드가 9억이면은 난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이 9억대를 사겠어 하고 그 지역을 사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비싸니까 안 살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또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24년 하락기에 SK뷰를 더 싸게 매수하는 게 최선이다. 내년에 집값 폭락한다는데 그 분양가면 미분양 예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뭐 내년 하락기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언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래는 가격이 이렇게 될 테니까 나는 그 가격이 되면 사겠어, 그 가격이 되면 뭔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 가격이 되어도 실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 초에 정말 싼 가격이 형성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하락기를 예상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기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분양가는 원래도 기축보다 조금 더 비싼 게 맞습니다. 아니 제일 새 거가 될 나인데 당연히 기축보다 비싼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청약은 무조건 기축단지보다 몇억 원 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분양가는 기축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맞는 가격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처럼 완전 주변 단지에 비해 싸야만 청약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단지들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경쟁률. 이거를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로또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사실. 그야말로 로또 청약이죠, 이거는. 사실 청약이라는 게 특히 내가 무주택자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분양가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잔금을 낼 수 있겠다 판단되면 이 청약이 정말 정말 좋은 수단이거든요. 내 집 마련하기가. 물론 그렇다고 요즘 모든 분양단지에 청약을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여긴 너무 비싼데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제가 비추천한다고 영상을 올리거나 혹시나 제가 다루지 않는 단지도 여긴 누가 봐도 얼토당토 없는 단지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아주 조금 비싸서 안전마진이라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양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넣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느냐 넣기 위해 고민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넣지 말아야겠어. 여기는 안전마진이 없으니까 넣지 말아야겠어. 여기 분양가는 크게 싸지도 않은데 여기서 좀 더 멀어. 근데 내가 왜 넣어?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넣기 위해 고민을 해야죠. 넣기 위해. 이게 역보다 좀 떨어져서 불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3년 뒤에 이 가격에 새 아파트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특히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놓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신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게 계약금 10%만 냈는데도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 오른 거 전체분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내가 5천 주고 샀는데 이게 6억이 됐다고 가정하면은 그 오른 1억이 고스란히 다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양은 원래 하락기 때 받는 게 좋습니다. 하락기 때. 왜냐면 분양이라는 게 보통 3년 뒤에 완공될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는 보통 상승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보이면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실제로 완공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기가 어디냐고 막 부러워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할 때, 지금 같을 때 분양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상 분양가보다 더 떨어진 단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이상한 어디 말도 안 되는 입지가 아니고서야 분양가보다 다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기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승기가 돼서 남들이 관심 가질 때 그때는 분양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힘들어요.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분양가가 나왔을 때 청약 경쟁률이 조금 그래도 높지 않을 때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봐라, 이렇게 2차 폭락 온다.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30%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냐? 뭐 이런 기사들을 보고 내년 하락하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요. 근데 그럼 내년 하락기가 안 오면 어떨까요? 안 오면. 그리고 혹시나 하락하면 정말 살 수 있으세요? 작년 하반기 때 하락했을 때는 왜 안 샀나요? 아니면 올해 초에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왜 안 사셨죠? 그게 그때서는 사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국 단지들은 이미 한 차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뭐 잠실처럼 다시 완전 반등해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하락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엄청 무리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마련하는 정도라면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2016년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 평당 2천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처음 2천. 자, 근데 여러분들 대충 혹시나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겠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아시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때 이게 고분양가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건데 지금은 이게 이때입니다. 이때. 이게 이때인데 어떠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또 2012년 기사인데요. 이때 미분양 단지들을 소개한 게 있어요. 미분양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지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012년이면 정말 분위기가 거의 아주 안 좋았을 때죠. 이때는 집 사면 욕 먹었을 때인데 이때 미분양 단지들 지금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엄청 세 보이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낫겠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집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석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산 겁니다. 집을 사는 거. 이 집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을 사지도 않고 어떻게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집으로 돈을 벌어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계약금 10%로 미래의 신축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시절을 그냥 날리실 건가요, 진짜? 이걸 잘 잡고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신축이 될 아파트를 여기서 잘 잡아보겠다. 내가 여기를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내 인생 바꾸는 첫 디딤돌을 잘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리를 해야지. 자꾸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안 해.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비슷하게 갈 겁니다. 오늘 조금 제 딴에서는 조금 세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매운맛 지배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거주와 투자 단지들의 소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